안녕하세요. 꿀변 이정현 변호사입니다. 자, 요즘 보이스피싱이 아주 문제가 많죠. 뭐 전화로 오거나 아니면은 뭐 카톡으로 오거나 뭐 문자로 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뭐 누가 다쳤다, 병원비를 빨리 보내달라 이런 뭐 수법도 아주 뭐 질 낮은 수법도 있고 아니면은 대출을 좀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돈이 급하니까 대출을 의뢰했다가 뭐 어느 계좌에 얼마를 넣어놓고 거래를 좀 만들어 놔야 대출이 원활하다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 자기가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1천만 원을 일단 어느 계좌에 넣었다가 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입금받아서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있고 보이스피싱을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이걸 돈을 돌려받아야 되잖아요. 피해를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뭐 물론 나중에 형사 고소하고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범죄자를 뭐 처벌할 수는 있겠는데 내 돈을 어떻게 빨리 돌려받느냐. 자, 일단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를 확인하는 순간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를 좀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해당 은행이 아니면 뭐 경찰이나 금감원에도 얘기하셔도 어차피 해당 은행으로 이제 전달이 돼서 지급 정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돈에 대해서 바로 찾아가지 못하는 그걸 막는 거를 이제 지급 정지 신청이라고 하고요. 지급 정지 신청을 한 다음에는 경찰에 정식으로 형사 고소나 신고를 해서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당했음을 확인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방법으로 그러면 돈을 다 돌려받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은 돌려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급정지를 빨리 해놓으면 그만큼 자신의 피해 회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수사기관에서 범죄자를 잡는 것과 내 돈을 돌려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돈을 보이스피싱에서 빨리 되돌려받는 방법은 지급정지를 서둘러라.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당하다가 보면 오히려 자기가 계좌를 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되면 나는 엄연히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 대여라 그러죠. 그 자체도 범죄 행위지만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은 형법적으로는 사기 범죄거든요. 사기 범죄에 가담돼서 피해를 당하면 안 되겠다. 만약에 그렇게 공범으로 가담됐다고 판단됐는데 수사를 받았어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서 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지 범죄자는 아니다. 그래서 풀려났어. 근데 또 다음 문제가 버티고 있습니다. 바로 그 돈의 피해자들이 나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인적사항을 알리고 다니질 않아요. 오직 인적사항이 알려진 사람은 계좌를 빌려준 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해자들은 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피해본 금액을 돌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정리하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 회복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통장을 미심쩍은 곳에다가 빌려줬다가 나중에 범죄자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소송을 당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